가지 특징을 꼽자면요. 교육부 총리보다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연의 중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야당은 심낭투쟁을 통해 국회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내어질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정화 고시의 주역으로 나섰던 황교안 총리의 육성을 통해서 정부의 생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도 정부는 국정화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황교안 총리가 오늘 그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걸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네. 첫 번째로는 그 일부 좌편향 교과서가, 사실은 일부라 그러지만 네. 그 국사교과서 8종 중에 7종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 좌편향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쉽게 해서 좌편향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특히 이것을 집필하는 집필진이 네. 그 보면은 그 같은 집필진들이 결국 반복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네. 참여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검인정 체제가 사실은 그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지만, 네. 지금의 완전히 기울어진 집필진, 기울어진 교과서의 그 집필 구조에서는 이 지난번에 교학사라고 하는 다소 이제 기존의 이 교과서 7종과는 좀 궤를 달리해서 이런 좌편향을 극복을 해보겠다라고 나온 것이 물론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왔는데 20개 학교가 이것을 채택하려고 할 때 가진 그 전화, 그리고 많은 시위, 외압, 그리고 네. 학교에 대한 압력, 그리고 어떤 정교조 교사들의 어떤 반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종밖에 채택이, 한 학교밖에 채택을 못하는, 그래서 네.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권이 상실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검인정이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전면에 나섰거든요. 네.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아니라 무슨 곡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황우려 부총리가 사실 주무장관이긴 하지만, 네. 교육부 장관이긴 하지만, 네. 전체 내각을 통할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내세움으로써 네. 어떤 국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특히나 그 황교안 총리는 아시다시피 통신당 해산이라든지 이러한 네.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전면에 서서 그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관철시켜온 또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말하자면 전사를 내세움으로써 어떤 황우여 부총리가 약간은 그동안에 그 미온적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부식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인한 그런. 자, 오늘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표할 때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딱 발표를 할 때 오른쪽에 화면이 하나 떠 있거든요. 네. 네, 그 화면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던데 네. 각별히 좀 돈을 들여서 제작한 것 같네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죠? 60인치의 어떤 TV 화면을 통해서 말하자면 17가지의 그 현행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굉장히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는 일종의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사실 그 정부의 특히 내가 총리의 어떤 발표치고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형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칫하면 어떤 복잡하게 설명돼야 되고 교과서가 어떤 그 내용을 줄줄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렇게 네. 함으로써 일단은 그 시각적인 효과를 상당히 노렸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수진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원래는 이 시간에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5일, 그러니까 이틀 뒤에 고시할 걸로 했는데 이틀 당겨졌잖아요. 좀 기습적으로 시간을 앞당긴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오는 5일쯤에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이 오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고시가 종이로 나오는 그 시간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틀 정도로 앞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정부로서는 앞당기겠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2017년 초까지 이 국가 검인정 교과서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진영의
설득이라든지 또 반대라든지 이런 거를 수렴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앞장섰고요. 근데 문제는 가장 정반대에 서서 이 역사 교과서 투쟁을 야당을 주도한 분이 이종걸 원내대표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각별히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고 그리고 그 황교안 총리가 총리로 선출됐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두 사람은 경기고등학교 72회 동기 동창입니다. 네. 그리고 이 황교안 총리는 경기고를 졸업한 뒤에 성균관대에 진학을 하는데요. 또 이종걸 원내대표도 가장 마지막에 졸업한 대학과 학과는 서울대 법대였습니다만 함께 성균관대 법대에 함께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요. 이 두 사람이 법조인이라는 그런 어떤 길을 걷게 됐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에서도 내로라 하는 그런 공안통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과거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승소해서 이름을 알린 인권 변호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자, 점에서 굉장히 네. 대비되는 점도 많은 거죠. 자,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어젯밤부터 이제 국회 올스톱 일정을 스톱시키고 의사당 내에서 이제 침낭 투쟁도 벌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시위를 벌이고 저 네, 장면인데요. 보시는 장면이죠. 네. 네, 바로 여기는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대여 투쟁을 선도하는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오늘 아침 일찍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찍은 사진인데요. 네. 예, 여기에서 이 오리털 침낭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서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런 모습을 바라보는 황교안 국무총리, 고등학교 동기이고 성균관대 법대 동기인데 둘 사이에 저런 면을 나눠야 된다는 게 좀 마음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땠는지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총리 내정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총리는 두 번이나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까지. 근데 정말 진짜 동창이 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폭넓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는 얘기를 잘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소통이 좀 덜 되네요. 네, 자, 총리로 내정된 직후에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 동기끼리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봤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과서 국정화에 전면에 쓰면서 야권과의 싸움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침낭투쟁 보셨죠? 그 이 시점부터 오늘 오전, 오후까지 야권에선 대단히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국정교과서 확정 고시가 강행된다면 저희들은 국회를 중단합니다. 야당의 국회 파행은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24개 선거 중에 단 2곳만 야당이 당선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옳지 못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 국정화 포기해라. 이거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박사원 논설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으로서는 네. 이 어떤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국정화가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현재 그 국회 예산심의나 법안까지를 가로막고 어떤 과거에 우리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그 국회 농성 투쟁이나 또 조만간 있을 그 장외 투쟁 이렇게 나서는 것이 과연 야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인가? 네. 그리고 올바른 논쟁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부분 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여당으로서는 어떤 불가피하게 이것을
국정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이 적지 않은 국민이 왜 꼭 국정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아직도 납득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과연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꼭 마무리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미 사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행정 절차는 이제 뭐 되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만 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 방법에서도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어떤 이른바 뭐 친일 미화나 독재를 미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없고 교과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빨리 확신을 줌으로써 네. 어떤 더 이상의 갈등을 막고 어떤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여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순치 않게 좀 질문 드릴게요. 근데 아까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아니 야당이 21개 선거에서 2개만 달랑 이겨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야당 특히 대단히 기분이 나쁘겠네요. 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여당 네. 대표로서 또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번 교과서 정국이 참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로 가야 된다는 것만 있고요.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로 가자는 것은 친일교과서로 가자는 것, 뭐 유신교과서로 가자는 거다. 이런 구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행 교과서를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 여당이 이런 지금의 편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과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국회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야당도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국정화로 서둘러 가고 2017년 봄에는 모든 국정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그 작업에 반대해서 그렇다면 지금의 교과서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개선 문제를 내놔야 되는데요. 야당이 바로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야당의 맹점입니다. 네. 지금 아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네. 그 재보선에서 15대 2로 야당이 져놓고도 네. 정신을 못 차린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제3자가 볼 때, 네. 예를 들어 야당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볼 때, 재보선 졌는데 네. 좀 더 겸허하게 뭔가 돌아보고 해야지 야당이 이렇게 뭐 장애투쟁하고 국힘에서 이래서 되느냐라는 말을 제3자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당의 대표가 말하자면 같이 선거를 치른 상대 경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15대 2는 물론 적지 않은 승리입니다만 네. 그것이 국정교과서가 꼭 옳아서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전혀 다른 요인에 어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야당 내분도 수습 못하고 이런 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인데 마치 이 15대 2라는 승리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여당의 정당화를 해준 것처럼 하면 네. 굉장히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여당이 내놓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끽소리 말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잘못된 네. 그런 인식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 부분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도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제3자가 했으면 좋을 법한 평가를 내놓는다는 것 과연 이렇게 계속 싸움이 된다면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야권 내에서는 지금의 싸움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오늘 김부겸 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 듣고 야당의 진로와 선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권도 상대편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어떻게든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는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제 민생이나 이런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설득해 나가자. 전략 가지고는 우리 늘 항상 이렇게 힘들고 늘 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당이 싸움을 걸면 야당은 또 바빠서 싸우다가 결국 맨날 졌다. 이거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좀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네. 대로 바로 내용을 갖고 싸워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네. 지적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만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점을 바로 김부겸 전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달 10월 초에 시작된 정부의 국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여야간에 정말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성훈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데 네. 관전평이랄까 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누가 좀 뭘 얻고 뭘 잃었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굳이 따지면 사실 네.
김무성 문재인 대표는 최근 나온 그 리얼미터 지지도를 보면 네. 다 올랐어요. 아. 3주 전. 그러니까 네. 국정화가 이슈가 된 그 10월 12일서부터 최근까지를 따질 때 네. 10월 둘째 주와 마지막 다섯째 주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김무성 대표는 3%포인트 이상 올랐고 또 문재인 대표도 2%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각자의 진영에 말하자면 좌편향은 바로 잡아야지라고 하는 보수층의 지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층이 김무성 대표에게로 같이 결집하고 있고 네. 야당에서도 국정교과서 이건 안 될 말이지라고 네. 하는 그 지지표가 문재인 대표의 다른 뭐 리더십 문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집하고 있는 네. 이런 양상인데 이것을 두 대표가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러한 일시적인 네. 어떤 결집을 갖고 마치 내가 하고 있는 현재의 그 어떤 그 방식이나 이 국정교과서를 임하는 이런 해법이 마치 국민이 나를 지지해 준 것처럼 착각을 한다면 네. 정말로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네. 국민들은 현재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된 논쟁과 속에서 제대로 된 내용으로 다듬어져서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이고 네. 또 그와는 별도로 어떤 국회의 많은 현안들이 특히 노동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견제되고 토론되어서 어떤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빨리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힘을 합치길 바라는 것이지 두 대표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요.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한테는요. 이렇게 계속 교과서하고 싸우니까 가장 전면에선 우리들 두 사람 지지율이 계속 높아진다. 잘못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종의 뭐 흔히 얘기하는 적대적 그 공생 관계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곧 그 이런 그 지지율은 금방 무너집니다. 네. 만일에 당장 그 국회가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갖고서 계속 그 아무 법안도 처리 못하고 예산안 심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네. 두 대표뿐만 아니라 여야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아마 하늘을 찌를 이런 상황으로 조만간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건 야권이 이제 하루 정도는 또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만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뭐 본회의, 예결위 전체 회의, 뭐 인사청문회 같은 일정이 좀 소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조순희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야권 내에서는 지금 시기에 이런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과거에도 몇 번 손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셈을 달리 할까요? 아니면 당분간 지속될까요?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대여 공격수로 전면에 선 상황에서 네. 원래 이 싸움을 심하게 할 때는 매파, 그러니까 강경한 쪽의 목소리만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 지금 잠복돼 있는 중도파라든지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세력은 목소리가 좀 주춤한데요. 지금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이런 대안이라든지 내용 없이 싸운다면 장기적으로 갈 때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 지금은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구호밖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얻을 것이 굉장히 적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대여 투쟁 때문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이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참패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를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이제 예산 국회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짓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일지 정치인으로서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고 당의 이미지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 며칠 사이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